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게 그림 보셨다시피 이게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이거 한번 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해 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매년 한번 해 보고요. 예. 좀 그러면 그냥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냐면 그냥 이름을 한번 줘 봤어요. 제 채널의 이름이 이제 연불리와 함께니까 연불리 어워드란 이름을 한번 줘 봤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은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에 아마 이 영상이, 원래 이제 이 12월 31 일은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날 좀 뭐 '한 해를 좀 총정리한다.'라는 이렇게 생각으로 좀 정말 부담 없이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모았던 뭐 자료들이나 이런 거 미리 좀 이렇게 제가 괜찮은 것들은 좀 빼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취합해 가지고 정리를 해 봤으니까, 뭐 여러분이 동의하시는 것도 있고 '아 뭐 저 정도인가?'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좀 한번 시청 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잘 그리죠. 예. 요거 재미나이가 다 그려 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목차는 요겁니다. 뭐 올해 보고서, 뭐 올해 강사, 올해 텔레그램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씩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올해 보고서고, 제가 얼굴이 잠깐만요. 이쪽이 있으면 안 되겠죠. 가리니까 이쪽으로 좀 보내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이제 보고서는 코리아 이제 금융 빅뱅이라 그래서 잃어버린 미래의 도래와 자본주의 대, 제가 이제 이게 올해 1월 6일 날 나온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진짜 너무 놀래 가지고, 예. 올해 1 월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1월 달에 정말 시장 안 좋았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는 만년 박스피. 올해 4천 갈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 보고서를 보고 제가 희망을 가졌어요. KB증권의 하이난 연구원님, 김지우 연구원이 쓰신 자료인데,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내용을 보시면 요게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예, 요렇게 돼 있고, 또 지배 구조가 매우 낮고,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았죠. 근데 "상법 개정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고 변화의 서막이다. 저것부터 스타트 끊는다." 상속세는 아직 안 됐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것도 이미 법이 통과됐고, 그러니까 이미 그전에 이 보고서를 써서 코리아 금융 빅뱅 일부 전망을 한 건데, 이 보고서대로 시장이 실제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주도주를 다 잡았어요. 조선주, 변압기, 전선, 우주항공, 휴머노이드 로봇, 대형증권. 제가 사실 이 보고서 보고 '올해 증권주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어요.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거기에 저는 동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나 좀 감사한 보고서고, 이게 1 월에 나왔다는 게 더 충격적이죠, 지금 생각을 해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요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이거 읽어 드릴게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미래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수출의 구조적 문제와 내수 부진의 장기화, 자본시장의 관점에서는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주식시장의 용어로 표현해 보면 한국은 구조적 성장주에서 주주환원 없는 가치주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에서 30년 코리안 금융 빅뱅이, 자본주의 대전환이죠.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10에서 30년이 아니라 정말 압축적으로 올해 뭐 상법 개정도 되고 진짜 빨리 돼 버렸죠. 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자본주의 코리아 금융 빅뱅은 시작했고,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빅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보고서를 다 믿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1 년에 저도 보고서를 엄청 읽잖아요. 읽다 보면 정말 이제 뭔가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너무나 고마워요. 고마운 자료고, 항상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거든요. 예. 이런 아이디어를 뭐 어디서 발굴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언서가 된 건데, 예, 올해 첫 스타트를 아주 잘 끊었던 그런 보고서고, 또 한 가지가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3 개의 보고서가 있어요. 저 위에 보시다시피 맨 위에 SK그룹의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메리츠증권 이제 김선우 연구원님 6월 10일 날, 또 반도체 수출 경기 사이클 이번에는 다를까, 한국은행 국제무역팀의 이뭉지, 이준영, 민초희 연구원 7월 10일. 요게 반도체 사이클 그림인 거죠.
실제 보고서 읽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 보고서 읽고. 어? 반도체 사이클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 있었냐면 피카운 얘기 나왔어요 막. 반도체 꺾인다. 한참일 때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하면은 안 믿죠 사람들이. 그리고 한종목 연구원님이 쓰신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 대한 생각 9월 24일 날. 네. 근데 진짜 메모리가 왕이 됐어요. 요 세 개의 반도체 보고서는 정말 올해 최고의 보고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이건 예전에도 한번 보여 드렸죠. 제가 정리해 가지고 여기 메리츠증권의 김선우 연구원이 쓰셨던 자료도 있는데 지금은 요 사이클로 간대요.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하면 보통 공급이 늘죠. 그럼 피크아웃 오거든요. 공급이 안 늘어요. 수요는 느는데. 그래서 상승 사이클이 장기화된다. 사이클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과거랑은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간다. 그걸 좀 언급을 해 주었고 HBM 제조 난이도도 엄청나게 급상승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예. HBM 만들기 어렵고. 그다음에 반도체 사이클이 IT 버블 때 46개월 갔거든요. 당시에 27개월. 예. 지금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30개월 이제 넘었어요. 아직도 1년 더 남은 거예요. 예. 한국 반도체 수출 확장 이게 한국은행 자료거든요. HBM. 지금 25년 이때 당시 2분기 사이클. 예. 요게 IT 버블 사이클. 요 파란색 계정 따라가면 아직 멀었죠. 이게 여름에 나왔고 제가 저걸 보면서 저희 맞을지 안 맞을지 저도 모르죠. 모르는데 이게 설득이 됐어요. 저는 저 보고서를 딱 주말에 읽어보고 한국은행 이번 사이클 오래 가겠는데? 근데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 비리비리했거든요. 그냥 6만 원, 7만 원에서 그냥 6만 원 초반이었어요 그때가. 지금 딱 2배 올랐죠. 예.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들이 너무 고마운 거죠. 예. 왜냐면 이제 생각이 틀을 바꿔준 보고서들이에요. 그래서 김선우 연구원님도 굉장히 보고서를 잘 쓰셨고 굉장히 당시에 소수 의견이었거든요. 그리고 울산의 SK 아마존 데이터 센터 이제 건설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그 반도체 사이클은 계단식으로 갈 거래요. 예. 무슨 얘기냐? 범용 기판 이렇게 미리 찍어 놓고 대량 생산하고 사이클을 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그냥 하나가 딱 지어지면 스마트폰 100만 개가 만들어지는 거랑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수요가 폭발. 이렇게 사이클이 없대요. 실제 이 말이 맞았죠. 그래서 맞춤형 칩, 고성능 칩, 대규모 전력, 열 관리, 네트워크 보안 이런 게 성능이 중요해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진짜 맞춤형으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연산은 이게 한종목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를 제가 이렇게 이제 PPT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연산의 시대는 저물고 요건 이쪽으로 좀 빼볼게요 다시. 예. 연산의 시대는 저물고 메모리 시대가 왔다. 이게 9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 되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AI랑 대화 나눈 걸 이 AI가 옛날에는 저장을 안 합니다. 지금은 다 저장을 해요. 나랑 한 대화를 서재에 넣어 놔요. 이게 SSD. 그죠? 예. 장기 기억. 해마라 그러죠. 예. 인간 뇌에는 해마가 2개 달려 있대요. 그래서 장기 기억을 한대요. 잠잘 때 해마가 기억을 저장한대요. 그래서 우린 까먹어요. 까먹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어떤 현상을 보면 그때 기억이 딱 떠올라요. 해마가 작동하는 거죠. 그것처럼 나랑 대화한 거를 얘가 다 저장합니다. SSD, 낸드에. 그랬다가 내가 예전에 한번 제가 그 편지에 적어 드린 적 있죠. 예. 나 책 좀 추천해 줘. 저는 이제 일본 추리 소설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히가시노 게이고 뭐 아시죠? 되게 유명한 작가죠. 예. 웬만한 책은 다 읽어 봤는데 이제 나의 성향을 아는 거예요. 이 AI가. 그러면 책을 추천해 달라는 거 듣자마자 서재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책 그런 패턴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D램이죠 이게. 중간에 빼놓고 그리고 이제 실제 검색을 해서 찾아내는 거죠. HBM. 예. 이게 HBM 노트북 같은 거죠. 책상에 있는 책이 D램, 요게 서재. 요렇게 계층화된대요. 이걸 얘기했던 분이 안드레이 카파시 여기 있는. 예. 이게 아마 이분이 그 옛날에 어디죠? 그 테슬라 자율주행 그것도 아마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번 검색은 해보세요. 예. 아무튼 안드레이 카파시가 했던 얘기. 메모리가 계층 이제 메모리가 왕이 된대요. 그래서 연산의 시대는 가고 연산군이 열받아 있잖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메모리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왕자한테 넘겨줘야죠. 예. 그래서 메모리는 이제 연산을 원래 보조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얼마나 많은 기억을 얼마나 빠르게 저 때 당시에 제가 저 보고서 보고 충격받아 버렸어요. 한 대 어주 맞은 것 같더라고요. 와 메모리가 이제 9 월이면 메모리가 한참 뜨거울 때거든요. '야 이거 아직 끝이 아니구나.' 예. 그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최고의 보고서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올해 정말 뜨거웠던 업종 원전 아시죠? 원전 진짜 뜨거웠죠. 그래서 이 원전과 관련된 이제 이 보고서죠. 그래서 지금 왜 원전에 주목하는 그러니까 장문준 연구원님이 정말 아주 미친 듯이 썼어요. 좀 표현이 그런데 원전에 대해서 건설을 원전주로 보고 뭐 현대건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셨는데 뭐 주가 진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밀어붙이셨고 잘 맞추셨습니다. 예. 인정해야죠. 그래서 이게 5월 달에 나왔고 저도 이 장문준 연구원님 보고서를 보고 원전을 달리 보게 됐어요. 원전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구나.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건데 원전을 어떻게 봤냐면 패권 경쟁으로 본 거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패권 경쟁에 이제 여기에 원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SMR도 없어요. 예. 중국은 SMR 벌써 가동하고 있어요, 실제. 대형 원전 54기, 대형 원전 11기 러시아도 2000년이에요. 미국은 3개. 예. 그러니까 뒤처지면 안 된다. 이거 지금 무슨 난리냐. AI도 해야 되는데 원전이 없다고? 빨리 지어. 이런 거죠. 근데 이걸 하려면 한국이 필요하고 파트너가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이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요런 논리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거는 올해는 아니고 작년인데 작년에 이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현대백화점 46,000원 할 때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게 6,000원인가 47,000원 할 때. 제 기억에. 이 보고서 보고 저도 한 대 또 두들겨 맞았어요. 작년 12월 23일인데 여기 현대백화점 그룹을 쓴 거예요. 되게 독특하죠. 그룹 하나를 이제 통째로 쓴 건데 핵심은 현대백화점이죠. 현대백화점 그룹 소비브랑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매력적이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래서 뽑아온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보유한 부동산 중 압구정만 생각해 보자. 최근 매물로 나온 압구정역 인근 상가들의 평균 매매가가 500억 원이고요.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부지는 이들 매물의 평균 25배 규모.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치만 해도 1.3조래요. 근데 당시에 현대백화점 시총이 1.1조였어요. 이제 저도 이걸 보고 예, 이 생각이 든 거죠. 저는 주식을 못 사잖아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들고 '와 내가 주식 투자한다면 사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읽고 나서. 왜냐하면 저는 하방이 되게 단단한 걸 좋아하거든요. 예. 크게 안 빠질 거. 근데 주가는 엄청 빠져 있고 아니 여의도 더현대에 외국인이 저렇게 많고 백화점은 나쁘지 않은데 왜 저렇게 주가가 저러고 있을까? 예. 그러니까 되게 좀 괜찮아 보였는데 그리고 주주환원도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예. 근데 결국엔 주가가 어떻게 됐죠? 1년 만에 2배 갔죠. 9만 원 갔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식이 아니라 회사 전체가 매우 탐난다. 이렇게 보고서 썼습니다. 그 예언가는 아니에요. 애널리스트 분석을 하시는 분이지만 이런 걸 토대로 분석해서 예측을 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이 이제 올해 좀 뭐 제가 뭐 소개 안 한 것 중에도 더 괜찮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 이렇게 좀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고서로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해 봤고 올해의 강사는 뭐냐면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LS증권에서 작년 2 월부터 매달 토요일 날 이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강연을 하거든요. 저희 이제 이름이 투혼 클래스예요. 그래서 지난 11월에는 이제 부산도 갔다 왔죠. 그래서 올해 외부 강사진 분들 중에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올해 강사라는 이제 타이틀 달고 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뭐 선입장진도 해 주셨고 저희 그냥 투혼 클래스 저희 한마디로 LS증권 투혼 클래스에 그냥 이 뭐라 그러죠? 예. 자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어디서도 강의 안 하신 분들을 제가 섭외를 합니다. 예. 내년에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선지장님 해 주셨고 피터 케이님 어디서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다음 저희 최강혁 리서치 센터장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김상균 깡토님 아시죠? 와 제가 강의 듣고 놀란 게 정말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냥 막 네.
그래서 되게 놀랐고, 그다음에 이선엽 대표님 지금 이제 증권사 그만두시고 이제 대표가 되셨고, 예, 부산 강의 감사드리고, 또 김나영 선생님이시죠. 양정중학교. 예, 책도 많이 내시고, 그래서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또 박원갑 박사님은 KB국민의 부동산 하시는데, 이게 주식 말고 처음 해봤거든요, 부동산은.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강의 다 끝났는데 거의 1시간을 Q&A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열정적이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1월 날짜는 1월 17일로 지금 예정돼 있어요. 1월 17일에 할 것 같고요. 그때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또 투원 클래스 시작하니까 또 그때도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텔레그램, 이제 텔레그램도 너무 많죠. 근데 이제 뭐 더 뽑을 수도 있지만 그냥 어차피 압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4개만 좀 꼽아봤고, 허재환 이사님이시죠. 유진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분인데 정말 매일 하루 하나씩 올려주시거든요. 글을 직접 쓰셔가지고 인사이트가 정말 남다릅니다. 서하백의 그림놀이, 에테리의 일본 앤 미국 리서치는 이게 우리가 국내 증권사 리포트는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해외 증권사 리포트는 볼 수가 없어요. 돈도 엄청 비쌉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요약해서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에테리의 일본 앤 미국 리서치, 여기서 아마 최근에 삼성전자 그 영업이익 133조 노무라가 쓴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올려주신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 피카츄 아저씨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뭐 전력기기 하면 그냥 피카츄 아저씨죠. 나중에 한번 저희 투원 클래스 강연회에도 한번 모시고 싶은 분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꼽아봤고, 올해 유튜브도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거예요. BZCF, 이게 비즈 카페 맞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저기가 주식이나 뭐 금융, 뭐 재테크 이런 거에 관련된 정말 좋은, 예, 그 영상들을, 해외에 있는 영상들을 잘 번역해서 올려주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되게 괜찮아요. 예, 도움이 많이 됐고, 그다음 매경 월가일보도 거기 보면 이제 뉴욕 현지에 가서 기자분이 직접 취재하시고 되게 도움 많이 됐고, 뭐 로봇이나 이런 것들 많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경 코리아 마켓은 이제 나수지 기자님, 제가 저걸로 연금이나 퇴직연금 공부 많이 했어요. ETF, 예, 절세 이런 거 공부하게 해준 아주 고마운 채널이고, 그다음 KBS 다큐는 뭐 전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KBS 다큐에서 기획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사회 현상이나 어떤 게 변하고 있고 뭐 이런 걸 많이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는 사실 유튜브 그렇게 잘 안 보는 편은 아니에요. 잘 안 보는데, 근데 올해 우연히 이제 보게 됐는데 이게 알고리즘 뜨더라고요. 그래서 30대의 삶이라는 채널인데 재밌었어요. 거기 이제 30대 남성분 그리고 아내분이 집에서 서로 티키타카 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재밌습니다. 재밌었어요. 예. 퇴직하시고, 그러니까 30대 이분이 이제 전업 유튜버가 됐는데, 아무튼 남자분들의 필요한 거, 뭐 게임, 뭐 이런 뭐 옷이라 그래야 되나, 뭐 전자기기 이런 것들을 사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걸 프리젠테이션을 해요. 그런 게 되게 좀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튜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해 이제 영상은 뭐냐면 제가 봤던 이제 다큐 중에 굉장히 기억이 남았던 거, 인재전쟁. 저게 중국이 진짜 공대에 미쳤고, 우리는 의대에 미쳤죠. 그죠? 한국은.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 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중국은 공대에 미쳤고 그걸 잘 했고, 뭐 그게 이제 명가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 얘기가 아니죠. 저 연말 힙스는 가문 한파 다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또 김 부장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머니 리셋, 요게 스테이블 코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100만 회가 넘었어요, 조회수가. 그래서 이런 영상들은 나중에 한번 또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상으로 한번 꼽아봤고, 올해 블로그는 한 3개 꼽아봤어요. 모소반부님은 정말 매일 글을 어떻게 그렇게 인사이트 있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주 매일 합니다. 매일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진짜. 농구 천재님 워낙 유명하시죠. 뭐 이분은 투자도 잘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프 있죠. 뭐 어떤 가격 지표나 이런 거를 한 번씩 딱 갖고 와서 잘 좀 분석해 주시더라고요. 고잉 투더문은 일정 관리하고 이렇게 테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 많이 될 수는 있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 격언 같은 것도 되게 재밌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잉 투더문도 상당히 저도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글이라고 한번 써봤는데, 이게 저 읽어봤거든요. 제가 한번 예전에 소개해드렸죠. 세라피나님이라고. 요거를 이제 구글 제미나이가 그려준 거예요, 요 내용을. 근데 이게 이 남편분 있죠. 세라피나님의 남편분이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 최고, 드디어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냈대요. 근데 이분의 과정을 보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실패를 했어요, 실제. 실패하고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다스라는 회사에 몰빵했다가 옛날에 손절하고 상폐당했고, 게임비로 5억 투자했는데 1.3억 남았고, 코로나 때. 근데 이 코로나 때 게임주가 대박 나서 이게 18억까지 갔대요. 이 코로나 때. 여기 보이시죠? 18억까지 가는 경험을 했고, 퀀텀 점프, 그다음 복리 마법, 리스크 관리.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남들이 아니다라고 외칠 때 사야 된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정말 뭐 주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게 어쨌든 5년 기다려서 6개월 만에 폭발은 했지만, 남들이 아니다라고 외칠 때 살 수 있는 용기, 물론 아무거나 사면 안 되지만 그걸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패도 많이 하시고, 근데 결국엔 이제는 리스크 관리도 잘 하시고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세라피나님 뭐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남편의 투자라고, 이게 10월 3일 날 쓴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감을 많이 했어요. 역시 주식 투자 쉬운 건 아니구나. 근데 용기 낼 땐 용기 내야 되고, 베팅할 땐 해야 되고, 그런 것도 필요하구나. 유의미한 수익은, 그러니까 이분 말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유의미한 수익은요, 결국 용기 있는 비중에서 나온다. 그게 폭락장에서. 이게 사실은 그 피터 케이님이 부산 강의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반드시 급락장은 온대요. 급락장은 평생 옵니다. 주기적으로. 그때 자기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대요.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걸 투자할까? 그때 겁먹을 게 아니라. 그럴 때 이제 인생이 바뀌거든요. 지금은 강세장이지만 언제 또 올지 모르죠, 폭락장이. 그런 것들을, 요 글을 읽으면 또 한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올해 좀 정말 글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글인 것 같습니다. 올해 책은 한 3권 꼽아봤는데, 요게 저 송기령 대표님 책은 제가 항상 읽거든요. 시대의 부가 시리즈가 1, 2, 3편 있어요. 이번이 3편이고, 경량 문명, AI로 인해서 모든 게 경량화 된대요. 그러니까 참 씁쓸하죠. 취직도 쉽지 않고, 이제는 공채 같은 게 없을 거예요. 대기업 공채도 사라지고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걸 나타낸 거고, 한번 읽어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제프 베이조스의 발명가 방황, 이것도 정말 괜찮게 읽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이제 관련한, 그때 이제 창업하고 나서 인터넷하고, 이걸 읽으면 지금 AI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AI 시대랑, 그때 99년도 IT 버블 시대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고, 이런 위대한 사업가가 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느꼈어요. 저런 위대한 CEO에 투자하는 거는 정말 괜찮은 일이구나. 같이 동업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느꼈던 책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물질의 세계라고 있습니다. 6개의 물질이 여기 보면 이제 석유, 뭐 구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철도 있고, 리튬도 있고, 소금도 있고, 모래도 있어요. 요 6가지 물질에 대한 이제 그 스토리부터 이게 어떻게 뭐 공급망이 펼쳐지고 되게 재밌습니다. 읽어보시면 두껍거든요. 근데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원자재죠. 요새 원자재 또 시대이기도 한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질의 세계도 저는 좀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이트는 이제 제가 늘 도움받고 있는 이게 너무 사이트 좋죠. 그 버틀러. 네이버 증권화면이 약간 버틀러 비슷하게 바뀌었던데요. 어떻게 된 거죠? 버틀러랑 제휴를 맺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화면 구성도 잘 돼 있고 그래서 투자 정보들 많이 확인 가능한 재무제표. 파도는 이제 해외에 아주 유명한 그런 기사들을 이 편집하시는 분이 잘 발췌해 가지고 큐레이션 하는 것 같아요. 큐레이션 해 가지고 좋은 것만 딱 번역해서 올려줍니다. 심지어 무료예요.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아주 돈 내고 봐야 되는 이런 그 어떤 이제 경제지나 이런 거를 그렇죠. 물론 이제 그중에 이제 그 괜찮은 것만 이제 갖고 오셔 가지고 번역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려요. 일주일에 한 5개 정도 글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 그다음 국제금융센터 제가 항상 자주 들어가는데 여기에 정말 좋은 금융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크로 공부할 때 정말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올해의 사이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해의 인물은 뭐 대통령들을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또 코스피 5천 KPI로 제시하신 이재명 대통령 꼽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젠스낭 뭐 치킨 먹으러 한국도 왔고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젠스낭. 그리고 김병훈 대표님 아시죠? APR에 APR 올해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한번 올해의 인물로 이분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물론 또 있어요. 타임즈인데 올해의 인물이 여기 누구죠? 그 유명한 미국의 빅테크 CEO들이죠. 이들이 AI 설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 타임즈에서는 그 AI 설계자들을 최고의 인물로 꼽았습니다. AI 시대라는 거죠. 올해의 자산은 뭐 그냥 2개인 것 같아요. 코스피, 금. 이 2개로 그냥 끝난 거 아닌가. 세상에 우리 한국이 1등을 하다니요. 전 세계 주식시장 수익률에서. 이런 일은 저도 처음 봅니다. 정말 놀랄 노자고 금도 있고요. 금값 오른 것도 정말 놀랐고 구조적 변화죠.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이 그동안 할인 받았는데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올해의 키워드는 뭐 아시겠지만 코스피 5천. 트럼프, 야, 니들이 알아서 살아. 나는 이제 미국은 개입 안 한다. 각자 도생. 조방원. 올해 히트 상품 중에 하나죠. 상반기에. 관세. 생각보다 충격은 크진 않았어요. 깐부동맥. 캐대언. 캐대언 좀 열풍이었고 피지컬 AI. 거기다가 달러 상향. 환율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개인 투자분들, 기업, 정부, 기관 이런 데서 달러를 많이 이제 예전과 다르게 확보하면서 그런 현상이 좀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키워드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올해의 기업 이게 올해의 기업이라고 해서 이 기업들이 좋다가 아니라 미국 1등부터 10위까지 S&P 500 특징이 뭐예요? 아니 메모리 회사가 4개나 들어가 있어요.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시게이트 다 메모리입니다. 올해 메모리가 왕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꼴찌가 룰루레몬이에요. 룰루레몬 더 트레이드 데스크. 이 기업 룰루 얼마나 소비가 안 좋은지 아시겠죠? 소비 양극화 심해요. 룰루레몬도 여기서 벗어나질 못했고 더 트레이드 데스크는 광고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도 광고 안 좋잖아요. 광고 시장이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업들은 올해 수익률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기업들이 뭐 최고다 이거보다도 일단 몇 가지 뽑아봤는데 상승률은 원희골딩스가 1등이래요. 로봇회사. 1472% 올랐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올랐고요. 제가 생각하는 올해 최고 좋은 기업은 하이닉스랑 APR 아닌가. 하이닉스 정말 놀라운 성과를 냈고 올해 주가 한 250% 올랐죠. APR도 엄청난 성과를 냈고 주주환원도 잘하고 김병원 대표도 대단한 분이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하는데 제일 인기 있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정말 가장 인기가 많았고 주주환원 제일 잘한 기업은 코웨이 같고 이제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 됐죠. 삼성전자가 턴어라운드 했고 하락률은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하락률은 다운시스 많이들 물어보시긴 하는데 올해 무려 73%나 빠져버렸죠. 기업 경쟁력이 너무 훼손돼 가지고 그다음에 ETF 미래에셋 그 인버스 있죠. 코퍼스라고 하죠. 코퍼스가 마이너스 75% 빠졌어요. 엄청난 하락률을 기록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 장기 투자 해소도 안 되고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상승장 한번 만나버리면 인버스 코퍼스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올해 얼마나 시장이 강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공시는 좀 괜찮았던 공시 한 2개만 소개해드리면 코웨이가 올해 2월 13일 날 주주가치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주가 한 6만 원대였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주주환원을 한다고? 그동안은 주주환원을 조금 뭐 안 한 건 아닌데 좀 소극적이었어요.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끝나고 이젠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 무려 단기순위 연결 40% 돌려준다고 했어요. 회사가 바뀌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그 써놨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와, 코웨이 올해 괜찮겠구나. 그래서 회사가 어쨌든 연결 단기순이익의 40%를 돌려준다는 건 메리츠 금융주주가 50%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배당이든 자사주 소각을 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요새는 좀 주가 좀 부진하더라도 성과 되게 좋았고 또 기억에 남는 공시가 역시 ABL 바이오. ABL 바이오가 IGF-1R 기반 BBB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 B라는 이제 플랫폼이 있어요. 이거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는 영국 대형 제약사. 근데 이게 여기서 끝 아니죠. 11월 12일에는 미국의 1위 제약사 일라이 릴리에도 3조 8천억 주고 그러니까 기술을 이전했죠. 요거는 4조짜리 GSK는 이 BBB 셔틀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랩바디. 이게 뭐냐면 여기 그림도 있지만 여기 약물이 있잖아요. 약물이 여기 내 혈관 장벽 우리가 보통 BBB라고 그러죠. 이거 돌파 못해요. 두꺼워서 일반적으로 저거를 뚫고 가야 돼요. BBB 셔틀 태워서 뚫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약을 여기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 기술이 그랩바디 B예요. 요거를 올해만 2건이나 한 거죠. 그래서 GSK 저것도 그렇고 ABL 바이오가 일라이릴리까지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는 진짜 믿고 투자해도 되겠다. 세상이 바뀌었구나. 우리나라는 기술 강국이구나. 이걸 느끼게 해줬던 그런 공시가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시간 금방 가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거 공부하자 이게 아니라 올 한 해를 한번 이제 돌이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그냥 연불리 어워드로 한번 지어봤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올 한 해 마무리 좀 요런 내용들을 통해서 본인이 또 잘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내가 좀 못한 거 뭐 있나 본인한테 또 상도 주시고 못한 건 또 반성하셔서 내년에 또 보완하시고 그런 좀 계기가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올해 영상은 요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른 영상이 올라갈 텐데 또 2025년 마지막 영상 이제 촬영을 했고 저는 또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요. 26년에도 시장이 좀 뜨겁기를 바라면서 이상 물러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